논문은 아니지만 그 임상 논문이긴 하지만 기존에 이제 사이토제네틱 분석을 이제 어떤 리스크 그룹을 하거나 진단을 할 때 사용을 했는데 홀 지놈 시퀀싱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좀 어떤 내용이라서 좀 이런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것은 좀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인트로덕션이 있고 메소드 가이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세 가지의 리졸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 홀지놈 시퀀싱을 이제 한 스트림라인드 어프로치를 만듭니다. 크로모식이라는 이 사람들이 저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만들었는데 뭐 그걸 일단 설명을 해드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클리니컬리 피저블한지 테스트한 것과 이제 다이그노스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홀지놈 시퀀싱 데이터, 그러니까 결과를 통해서 제네틱 리스크 카테고리를 이제 나누는데 이것이 어떻게 얼마큼 워킹하는지에 대해서 리졸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디스커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인트로덕션은 먼저 제네틱 프로파일이 이제 어떤 다이그노스틱에 있어서 이제 루틴한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루틴한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캔서에서 어떤 이제 뭐 타겟티드 테라피나 어떤 클리니컬 아웃컴을 프리딕트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뮤테이션, 여기서 뮤테이션이라는 건 사실 여기 크로모졸 리어레인지먼트, 그 다음에 진 엄플리케이션 앤 딜리션, SNV 이런 걸 다 포함을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노 리그먼트가 이제 캔서에서 많이 좀 퍼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그런 파인딩들의 다양성은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홀지놈 시퀀싱은 이제 여기서 언바이어스드 메소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언바이어스드 메소드 이거 보는 걸 타이핑하는 데 있어서 이게 포텐셜리 기존의 그런 테스팅 알고리즘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인트로덕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시퀀싱은 아주 좀 제한된 양의 DNA만 가지고 실행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뭐 앞에서 나온 그런 사이토제네틱 테스트들은 뭐 셀 자체가 있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시퀀싱 같은 경우는 작은 소량의 DNA 가지고만으로도 실행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좀 애매모호한 그런 어널리시스에 대한 결과들을 지노믹 체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 캔서에서의 지노믹 프로파일링 하는데 홀지놈 시퀀싱이 어떤 좀 향상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캔서 타입은 일단 혈액암 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고형암이랑 혈액암이랑 아무래도 좀 관점을 좀 달리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게 AML과 MDS, 골수 다양성 이상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선자들에 대해서 이제 진단과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두 번째 이 꼭지는 그냥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시퀀싱 기술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제네틱 뮤테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향상되긴 했지만 그 크로모졸 리얼리지먼트 그러니까 어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컨벤셔널 사이토제네틱 어널리시스 예를 들면 카로타이핑 같은 이런 컨벤셔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후자를 얘기하는 건 이 사이토제네틱 분석인데요. 기존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 이제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살아있는 셀들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거나 센시티비티가 낮다거나 이제 레졸루션이 좀 제한되던가 이런 단점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피쉬나 타겟 시퀀싱 같은 거를 사용을 했는데 이런 것들의 단점은 이제 어떤 셀렉트한 그러니까 특정 어떤 리전에만 그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불완전한 정보들을 예를 들면 뭐 크로모졸 리얼리지먼트 같은 어떤 특정 부분이 아니라 어떤 큰 부분들이 이렇게 트랜스로케이션 되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불완전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토제네틱 분석이 여전히 타겟티드 시퀀싱이나 피쉬 같은 제네틱 분석들에 나왔지만 여전히 그 에센셜 컴포넌트로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틱 프로파일링의 임포턴스는 홀리놈 시퀀싱이 스탠다드 테스팅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앞에서 한 얘기는 좀 비슷한 얘기인데 하고 있고요. 이런 시퀀싱의 높은 가격, 그 다음에 복잡성,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많은 진보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라지고 간단해지고 좀 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저렴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인트로덕션의 마지막인데 이 연구에서는 스팀라인드 어프로치, 여기는 뒤에서 나오는 코르모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좀 리얼타임으로 이제 거의 피저빌리티를 이제 이벨릿하고 정확성과 이제 실제로 임상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이 페이퍼의 내용입니다. 메소드 부분은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워슈에 있는, 그러니까 워싱턴 유니버시티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그대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있는 AML과 MDS 환자이고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총 263명의 샘플이 있고 이 중에 146명은 레트로스펙티브, 117명은 프로스펙티브 샘플입니다. 이 중에서 여기 아래 보시면 전체 환자들이 이렇게 AML과 MDS로 각각 나눠지고요. 거기서도 이제 사이토제네틱 분석이 성공적으로 된 샘플들과 아닌 샘플들이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지고, 또 그 와중에 그 전체 샘플 중에서 이제 타겟티드 시퀀싱한 샘플도 전체는 아니고 일부가 있고요. 여기서 이 추후 분석에서는 이 사이토제네틱 분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람들만 가지고 이제 홀지놈 시퀀싱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사이토제네틱 분석이 잘 돼야지 이제 홀지놈 시퀀싱이 했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서로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토제네틱 어널리시스가 석세스풀한 사람들만 가지고 하게 되고, 뒤에서 이제 타겟티드 시퀀싱은 이 홀지놈, 이제 사이토제네틱 어널리시스와 홀지놈 시퀀싱을 비교를 했을 때 콘코던트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홀지놈 시퀀싱에서만 나오는 부분들이 새로 이제 발견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베리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타겟티드 시퀀싱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건 전체적인 클리니컬 피처고요. 그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제가 이것 좀 잘 안 보이는데 네, 여기 각각 이제 전체 환자 아까 앞에 263명이 위에 그리고 그 아래가 이제 235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이토제네틱 어널리시스가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AML에 대한 여기 클리니컬 베리블이 있고 이제 MDS에 대한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ELN 제네틱 리스크 그룹, 이게 이제 AML에서 이런 몰레큘러 피처들을 가지고 리스크 그룹을 나누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보러블, 그 다음에 인터미디어트, 어드벌스 이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MDS 같은 경우는 이제 IPSSR 리스크 카테고리를 마치 이 AML에서의 ELN처럼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고 여기 총 5단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이제 둘 다 분석을 하긴 했는데 주로 결과를 말할 때는 이 AML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ML이 이런 리스크그룹으로 나눠진다 정도만 여기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컨벤셔널한 사이토제네틱 몰레큘러 분석은 앞에서 말씀드린 칼로 테라핑을 이제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 얘기하고 있고, 텐덤 리핏 duplicated mutation 같은 경우는 이 PCR을 사용해서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결과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 카테고리를 나누는데 사용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놈 시퀀싱은 이제 60배수를 목표로 해서 홀지놈 시퀀싱을 진행을 했고, 한 가지 좀 의아했던 점은 홀지놈 시퀀싱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홀지놈 시퀀싱 데이터를 통해서 본 뮤테이션은 단지 40개 지인에 대해서만 봤습니다. 아마 이게 원래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서 이제 클리니컬 액셔너블한 혹은 리스크를 나누는 그런 해당하는 진들 같은데, 그래서 이 진들만 번역 같습니다. 이게 좀 저희 관점이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이제 카피 넘버 얼터레이션, 그러니까 5메가베이스 페어 이상 되는 카피 넘버 얼터레이션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612개의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 이 세 가지를 봤다고 합니다. 자세히 쓰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한 그 플랫폼은 일루미나 플랫폼이고요. 이게 쭉쭉 이 논문이랑 서플멘트를 쭉 다 읽어보니까 여기 이 연구진들이랑 일루미나랑 좀 약간 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리언트 쿨링부터 시작해서 그 리포트까지 쭉 일루미나 그 회사에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이나 그런 좀 관련 베이스 스페이스라고 그런 어떤 앱들을 그러니까 그런 지능 분석 앱들을 모아둔 그런 아카이브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쭉 사용한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루미나사랑 좀 관련이 있는 아무래도 여기 연구 혹은 병원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진단이나 리스크 분석에 있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그 사이토제네틱 분석처럼 이 홀지놈 시퀀싱을 바탕으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도 똑같이 리스크 그룹을 앞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홀지놈 시퀀싱에서만 나온, 그러니까 사이토제네틱에서 나오지 않고 홀지놈 시퀀싱에서만 나온 것들을 이제 좀 컨펌하기 위해서 PCR,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 어레이, 그 다음 RNA 시퀀싱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들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그 스팀드 라인 어프로치를 이제 개발을 했다. 이걸 크로모식이라고 하고요. 아래에 보시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그래서 튜머 샘플을 가지고 이제 DNA 프랩과 라이브러리를 만든 다음에 이걸 한 8시간쯤으로 보고요. 60X를 타겟팅을 해서, 60X를 이제 타겟 뎁스로 해서 이제 시퀀싱과 프리프로세싱까지 합니다. 이거 한 26시간 정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자동화, 여기 이 프로세싱 된 데이터로부터 자동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 더하기 이걸 리포트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까지를 좀 3시간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워크플로우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크로모식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튜머 베리언트나 카피 넘버, 그다음에 SB, 그러니까 스트럭처 베리에이션을 이제 이렇게 리포트 해주는 거고요. 이 리포트의 형식을 이제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지금 텍스트로 된 부분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약간 어떻게 문서처럼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앞에서 이거 텍스트처럼 된 게 이제 홀지놈 시퀀싱을 앞에서 보여드린 걸 했을 때 자동으로 생성되게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CNV, 그다음에 이제 뭐 QC, 그다음에 뭐 진 커버리지, 그다음에 스트럭처 베리에이션 이런 식으로 먼저 텍스트로 이런 거를 쫙 오토메이션으로 쭉 이렇게 나오게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리포트로 아마 리포트로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오토메이션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오토메이션해서 크로모식이라는 것으로 이제 쭉 이런 정보들과 어떤 간단한 비주얼라이제이션과 어떤 리절트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리포트까지 나오는 게 이제 크로모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리포트 이거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홀지놈 시퀀싱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이토제네틱 분석이 성공적으로 된 235명에 대해서 홀지놈 시퀀싱의 결과와 비교를 했습니다. 이게 비교한 텍스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텍스트는 거의 좀 자르고 이제 그림 위주로 갖고 왔는데요. 먼저 이 홀지놈 센시티비티를 보시면 홀지놈 시퀀싱을 통해서 디텍션한 이제 SNV인데 그다음에 CNV, 그다음에 SV를 기존의 그런 기존 방법대로 했을 때와 비교를 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홀지놈 시퀀싱이고 이제 versus 한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기존 방법들입니다. SV나 CNV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토제네틱, 아까 카이로타이핑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한 거고 SNV인데는 기존에는 타겟티드 시퀀싱을 사용을 해서 그것을 비교했습니다. 보시면 SV와 CNV 같은 경우는 이제 100%의 센시티비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시티비티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전체 중에 13명, 각 14명의 환자에서 홀지놈 시퀀싱에서만 기존의 그 분석에서는, 기존 방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홀지놈 시퀀싱에서만 나타난 13개의 스트럭처 베리에이션과 14명에서의 21개의 CNA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각각 이제 PC와 PCR, RNA식으로 이제 블리데이션 했는데, 이 13개는 각각 이 3가지에서 다 디텍션이 가능했고요. 각각에서 가능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홀지놈 CNV 같은 경우는 이 21개 중에서 12개가 컨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한 9개는 이 컨퍼메이션 메소드에서도 같이 안 나오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어떤 낮은 커버리지 때문에 그 영역은 홀지놈 시퀀싱의 커버리지가 좀 상대적으로 낮아서 이것들이 좀 잘 컨퍼메이션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스니커 인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SV나 CNA처럼 이렇게 많은 높은, 그러니까 꽉 찬 센시티비티를 보여주진 않지만 어느 정도 80%, 90% 정도의 그 센시티비티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치하지 않는 이 10%가량의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CNA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커버리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이게 지금 이 48개가
홀지놈 시퀀싱에서, 그러니까 기존 분석에서 나왔지만 홀지놈 시퀀싱에서 이 기존 분석에서 나온 걸 잡지 못한 48개의 이제 베리언트인데, 그 베리언트들이 이제 빨간색 그래프는 이제 레퍼런스 알렐에 대한 리드, 그 다음에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베리언트, 얼터네이티브 알렐에 대한 리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 리드가 매우 낮아서 이것들이 좀 미스가 되었다 콜링하는 과정에서, 베리언트 콜링하는 과정에서 나와졌고, 이것이 이제 베리언트 알렐 프리퀀시와 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색깔별로 베리언트 알렐 프리퀀시가 20%부터 2%까지 쭉 나와 있는데, 높은 알렐 프리퀀시들은 커버리지가 적당히 한 50좀 이하 정도만 돼도 거의 그 샘플 프로버빌리티가 높게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그 베리언트 프리퀀시가 낮아질수록,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 포지션이 이제 5%의 베리언트 알렐 프리퀀시를 가지는 경우에 50x가 45%의 프로버빌리티를 가진다. 그래서 아무래도 낮은 베리언트 알렐 프리퀀시이면서 이제 리드가 좀 적은 부분들은 이것들이 좀 이제 홀지놈 시퀀싱에서 잡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도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이것들 여기까지가 이제 그 기존 분석과 홀지놈 시퀀싱의 비교를 얘기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로 그럼 홀지놈 시퀀싱의 기존 결과들과 잘 맞고, 심지어 몇 개의 결과들은 새롭게 나타나는 걸 이제 확인했는데, 이것들이 실제로 임상에서 얼마큼 피저블한지,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 그 진단과 리스크 어세스먼트에서 정확도나 어떤 그런 것들이 얼마큼 맞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로스펙티브 시퀀싱 샘플들을 가지고 이걸 분석을 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먼저 이 하나의 막대가 하나의 환자입니다. 하나의 샘플이고, 하나의 환자의 샘플. 다음 Y축은 이제 1, 그다음 데이즈, 그 다음에 X축은 크로노지컬 타임입니다. 보시면 초록색은 이제 라이브러리 제너레이션과 퀄리티 컨트롤에 걸린 시간, 그 다음에 파란색은 시퀀싱에 걸린 시간, 그 다음에 이 빨강색은 이제 그걸 분석하고 리포트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한 샘플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배치 사이즈는 4였고요. 보시면 그 미디안 프로세싱 타임이 한 5일 정도 됩니다. 홀지놈 시퀀싱을 했을 때 한 사람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미디안으로 한 5일 정도. 제일 짧은 사람은 한 3일에서 4일 사이. 오래 걸린 사람은 각자의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PC와 심지어 사이토제네틱 결과를 분석을 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러면 실제로 그 기존 사이토제네틱 분석과 비교해서 홀지놈 시퀀싱으로 나온 새로운 결과들이 어떤 정보들이 있고, 이 정보들이 실제로 어떻게 리스크 디파이닝을 하는데 새로운 정보를 줄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먼저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세 개를 보시면 홀지놈 시퀀싱, 그 다음에 사이토제네틱과 PC, 사이토제네틱만 가지고 했을 때 각각의 리스크 카테고리를 나눈 겁니다. 여기 보시면 홀지놈 시퀀싱은 일단 꽉 차 있는데, 그 아래 기존 분석들을 했을 때는 이 빨간색 비어있는 박스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undetermined입니다. 그래서 기존 분석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뭐 좀 퀄리티가 안 좋던가 등등으로 인해서 리스크 그룹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 이 아래에 있는 이 힙맵에서는 검은색은 이제 기존 방법과 홀지놈 시퀀싱이 서로 일치하는 그 부분, 파란색 같은 경우는 새로운 유전적 정보가 있는 거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정보 때문에 기존의 방법으로 리스크 디파이닝을 했던 거를 이제 변경, 뭐 더 좋든 혹은 더 나쁘든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보시면 빨간색이 지금 숫자를 제가 안 썼는데 1, 2, 3, 4, 5, 10개가량의 빨간색 점이 있고요. 파란색도 6개, 7개 가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큐뮬레티브 그래프가 여기 있는데, 이 홀지놈 시퀀싱을 통해서 새로 인포메이션을 가진 사람이 68명 중에 17명이고, 그 중에 10명은 이제 리스크가 리디파인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홀지놈 시퀀싱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얻어서 새로운 리스크를 디파이닝을 했을 때, 이것들이 그러면 실제로 아웃컴과 실제로 관련이 있느냐? 이걸 디파이닝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디파이닝 한 것이 실제로 워킹을 하느냐를 이제 프리딕티브, 그 프로그노시스를 이제 봅니다. 이 환자들의 프로그노시스를 보고, 같은 얘기. 그래서 먼저, 이제,
그 71명 중에 8명이 이제 새로 어사인이 되었는데, 여기 이제 이 아래쪽이 원래 기존의 리스크 그룹이었고, 7명이 인터미디어트, 1명이 이제 페일 그룹을 했습니다. 근데 홀즈놈 시퀀싱을 통해서 7명 중에 6명이 어드버스로 바뀌고, 1명은 반대로 페이버블로 바뀌고, 1명의 페이버블이 이제 어드버스로 바뀌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다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리스크가 있다고 이제 새롭게 디파이닝이 되었고요. 이것들을 이제 생존 분석을 통해서 했는데, 이게 기존 그 컨벤셔널한 메소드를 통해서 나오는 리스크 그룹에서 생존 분석이고, 이것도 뭐 아주 틀리게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p-value가 0.09로 0.05 기준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그래도 애드버스한 그룹이 제일 낮고 인터미디어트한 그룹이 중간, 페이버블한 그룹이 제일 높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홀즈놈 베이스 리스크 테스트, 그러니까 다시 홀즈놈을 이제 그 기반으로 다시 리스크를 나눴을 때 그 p-value가 훨씬 낮아지고, 이제 오드 레이쇼를 해저드 레이쇼를 안 갖고 왔는데, 해저드 레이쇼도 훨씬 더 조금 더 좀 스트롱한 해저드 레이쇼를 이 부분에서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수가 중요하죠. 네? 몇 명과 몇 명으로 나눴는지가 중요하죠. 네, 그게 이제 표에 있잖아요. 숫자가 하단에 있어요. 표에. 네네네. 이게 31명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애드버스에서 아마 인터미디에이트에서 이제 애드버스로 좀 사람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드버스가 7명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게 그래프로는 그게 나쁘진 않네요. 네? 그래프만으로는 뭐 향상된 거로 볼 수 있네요. 네네네. 제가 여기 숫자 갖고 오는 걸 깜빡했는데, 이게 사실 둘 다 해저드 레이쇼가 큰 차이는 없지만, 이게 해저드 레이쇼가 더 이제 향상이 되었다라고 이제 스크립트에 써있긴 합니다. 그 p-value도 뭐 좀 더 유리해졌고, 이런 식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더 리스크한 그룹들이 이제 더 잘, 어떻게 보면 더 디텍션 된 것으로, 더 디텍션 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앞에서 크게 보여드린 힘맵 중에서 기존의 분석을 통해서 언디터민드 된 리스크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7명이 있는데, 이 27명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다 빨간색 빈 박스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빨간색 빈 박스로 있는 27명을 홀지놈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 그룹, 애드버스와 인터미디어트, 그 다음 페이버블로 나눠집니다. 왜냐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새로운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리스크를 새로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자세한 것들은 이렇게 나와 있고, 대부분 여기랑 이제, 그래서 여기 총 세 가지 그룹을 나누는데, 이것에 대한 분석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왼쪽에는 애초에 이게 언디터민드이기 때문에, 언디터민드 그룹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로 나오고요, 생존 분석이. 대략 한 미디안 오버롤 서바이벌이 한 11.2months 정도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애초에 리스크 그룹을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그래프로 나오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애드버스와 이제 이게 왜 두 개로 이걸 왜 합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따로 나눴을 때는 그렇게 유효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애드버스와 나머지 애드버스가 아닌 두 가지 그룹을 묶어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이 결정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그 홀지놈 시퀀싱을 통해서 새로 분류한 분류법으로 분류를 했을 때, 애드버스한 사람들이 확실히 어드버스한 사람들보다 생존이 훨씬 더 안 좋았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결과였고요. 디스커션의 앞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결과들을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지놈 시퀀싱을 통해서 제네틱 이밸류에이션의 클리니컬 유틸리티를 디몬스트레이트 했고, 이런 시퀀싱은 기존의 컨벤셔널 테스팅과 같거나 혹은 더 괜찮은 결과들을 보여줬고, 실제적으로 홀지놈 시퀀싱은 이제
네, Laboratory Specific Correcting Practice와 이제 얘기했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여전히 어떤 얼전트한 트리트먼트 디시전, 이게 홀제노 시퀀싱 어쨌든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PC나 PCR 같이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특정 부분만 알아내고 싶을 때는 여전히 기존의 방법들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결과는 홀제노 시퀀싱이 이런 데피니티브 리졸트를 이제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니컬 피저빌리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속도에 관해서 이것이 이제 어떤 레보레토리 메소드와 오토메이티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거의 3일보다 적게, 이 톨지놈 시퀀싱으로부터 리포트까지 나오는데 3일보다 적게 이렇게 가능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리스크 프레딕션, 기존의 리스크를 이제 나누는, 앞에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리스크를 나누는 데 사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큰, 이건 지금 한 200명 정도의 분석을 했는데, 좀 더 큰 분석, 스터디가 이걸 확실하게 홀지노 시퀀싱의 어떤 클리니컬 퍼포먼스를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게 프로프 오브 컨셉으로 이런 거의 가능성을 이제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홀지노 시퀀싱에 관한 좀 배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홀지노 시퀀싱에 이제 로지스티컬 배리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만든 어떤 그런 크로모식이라는 하나의 그런 워크플로우로 이거를 어느 정도 좀 발견해내고, 이걸 좀 이제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그리고 가장 큰 그 장벽은 이제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클리니컬 에세이들은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물론 뭐 시퀀싱도 사람이 하긴 하지만 어떤 테크니컬 레이버가 좀 서브스텐셜한 익스펜스가 있는 반면에, 홀지노 시퀀싱의 대부분의 그 비용은 이 시퀀싱 자체, 뭐 예를 들면 시약이나 뭐 기계를 돌리는 등등의 시퀀싱 자체에서 오는 비용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저희 주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시퀀싱의 가격이 쭉 계속 낮아지는 것이 아마 이런 비슷한 것이 이제 이런 메소드와 관련해서 가격들이 대충 한 1,000불에서 한 2,000불, 한 명의 환자를 분석하는데 1,000불에서 2,000불을 얘기하는데, 이걸 좀 자세히 이제 이 사람들이 서플멘터리에 좀 써놨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잘 안 보여요. 네. 이게 왼쪽 위에 있는 표가 이제 기존의 사이토제네틱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이트 시퀀싱, 뭐 크로모조멀, 그다음 분메로 티슈 컬처 등등 쭉 이런 걸 해서 드는 비용이 약 1,600불이라고 봤을 때, 이건 이제 그냥 이 사람들이 한번 정한 거니까 이제 좀 이렇게 범위를 정합니다. 120%를 좀 낮은 1,300불, 그다음 120% 높게 해서 한 2,000불 정도. 그러니까 기존 분석의 비용이 약 1,300불에서 2,000불 사이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이 아래 부분은 이제 시퀀싱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어떤 이제 칩을 사용했느냐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플로우셀을 사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스로풋이 달라지고 가격이 달라지고, 아무래도 큰 스로풋을 가질수록 가격은 비싸지만 이게 기가베이스 퍼 코스트는 이제 좀 더 싸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150 기가베이스 페어라고 쓴 이유는 이제 홀지놈을 이제 50x로, 원래 이 사람들이 처음에 앞에서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으로 한 시퀀싱의 뎁스는 60이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갖게 된 홀지놈 시퀀싱의 뎁스는 50x였습니다. 그래서 한 홀지놈을 50x로 했을 때 대략 한 150 기가베이스 페어의 데이터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걸 쓴 거고요. 여기 이 컬럼은 이제 1 기가베이스 페어당의 코스트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의 평균을 낸 거고, 이게 NHRGI 커모디티 코스트라고 여기 나와 있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포함을 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1,000불, 이제 한 명의 홀지놈을 하는데 1,000불, 그다음에 이 위에 나온 네 가지를 좀 평균 냈을 때는 1,600불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뒤에 부분은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뭐 시약이나 어떤 이 부가적으로 시퀀싱 자체 말고 이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 최소의 값이 1000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를 해서 1200 정도가 나오고, 이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다 더하면 한 1900 정도가 나오고, 제일 비싼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2200불, 그래서 2500불 정도가 나옵니다. 정리하면, 기존 방법의 이제 범위는 이제 대략적으로 잡아서 1300에서 2000불, 홀지놈 시퀀싱을 통해서 분석을 했을 때는 이제 한 1200불에서 2500불. 뭐, 범위를 따지면 아무래도 이게 좀 넓고, 최고 가격이 이게 2500불로 더 높긴 합니다. 그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비용 자체가 아마 홀지놈 시퀀싱이 좀 더 높긴 하다. 왜냐면 뭐 클리니컬 랩을 어떤 임플멘테이션 하는 그 자체의 비용도 있고, 뭐 이런 어떤 부가적인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 앞에서 이 홀지놈 시퀀싱의 비용이 1기가페이스 페어당 5불 정도로만 떨어져도 이게 기존 그 방법들과의 어떤 좀 페어러블한 그런 가격의 경쟁성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퀀싱 데이터의 그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아까 맨 처음에 그 메소드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어떤 임상적인 어떤 뭐 이유에 있어서 그랬지만, 기존에 보는 몰리큘러 피처들만 봤습니다. 뭐 40개 유전자만 보고, 뭐 SV, CNA 뭐 이런 걸 봤는데, 이 시퀀싱 데이터는 어쨌든 원래 기존에서 보고 싶어 했던 그런 제네틱 인포메이션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네틱 인포메이션을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나온 것처럼 파머커 제네틱 테스팅을 할 수가 있고 HLA 타이핑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지만 제 생각이지만 뭐 다른 뮤테이션들이나 다른 베리언트들이 이제 액션어블한 게 발견이 되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프라이스 페리티가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위에서 얘기한 이런 프라이스 페리티가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홀지놈 시퀀싱을 임플멘테이션 하는 것은 Unified, Stable, Extensible 플랫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 좀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당연히 할 것 같은 얘기였긴 하지만 이 분석이 이제 마이올리드 캔서에만 좀 국한이 됐지만 홀지놈 시퀀싱의 어드밴테이지는 다른 캔서들에도 적용될 수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조금 아무래도 이 마이올리드 캔서랑 다른 캔서들은 좀 결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프로치가 지노 테스팅을 심플리파이 하고, 그래서 이것이 다른 캔서에서의 많은 환자들을 트리팅하는데 어프로치에 있어서 프리시전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일루미나가 아마 이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임상 적용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후원도 하고 개발도 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네, 맞습니다. BGNO인가 BNGO인가 뭐 바이오나노 그쪽에서 네네. 사이토제네틱스를 대체하는 기술을 제안하면서 좀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선 피쉬 뭐 이렇게 하는 비용이 저렇게 많이 들지 않죠. 한 2, 300불? 그 정도 드니까 저건 네. 미국에 비교잖아요. 그런 측면도 또 네네. 있고. 그래서 그것도 고려의 여지가 있고. 그러니까 즉 아직 이런 리서치 목적에서는 장점이 있죠. 새로운 걸 찾아낼 수도 있고, 네네. 그거를 클래리파이 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나, 임상에서 적용하는데 이제 아직도 이런 배틀렉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다른 캔서, 이게 지금 네네. 마이로디스플라스틱 신드롬을 주로 타겟팅하는 이유가 그 뮤테이션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디스커션 다른 캔서에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다른 캔서는 좀 이게 이런 혈액암이랑 달라서 워낙 좀 셀룰러리티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셀룰라리티하고 그다음에 뮤테이션이 복잡하니까 네. 홀리노모를 지금 캔서 시퀀싱을 하는 사람은 데이터량이 또 한 5배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뭐 비용이 뭐 5천 불, 만 불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현재로서는 캔서에서의 뮤테이션은 주로 타겟일 형식으로 가잖아요. 홀 엑섬도 잘 안 하죠. 리서치 목적에서.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일루미나가 갖고 있는 기술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 적용상의 임상 적용상의 어려움이 있고 그 고민의 또 표현이 이 논문이 아닌가 해서 결국 네. 블러드 셀 튜머를 제일 먼저 하잖아요. 모든 이쪽 네네,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만한 것 같네요.
네, 아까 그래도 결과는 그 인터미디에이트라고 돼 있던 애매한 그 군을 이렇게 둘로 좀 나눠줄 수 있느냐 하는 이슈는 좀 중요한데 그 네, 부분을 약간 뭐 괜찮은 결과이긴 한데 약간 네. 머더릿하게 다뤘어요. 그러니까 그 강하게 주장할 정도는 좀 안 됐었나 보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그래프도 원래 앞에까지는 세 개를 그렸다가 이게 두 개로 합친 것도 보면 이게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뭔가 세 개로 하는 것보다 두 개로 나오는 게 좀 더 유의하게 보이고 더 합친 건 예뻐서. 아니고 중간에 있던 27명을 둘로 나눈 거죠. 전 슬라이드에 있던 인터미디에이트 그룹만 합친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이거는 인터미디에이트고요. 뒤에는 인디터미네이트입니다. 아, 언디터미. 다르군요. 네. 네,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 분석에서 리스크 그룹을 나눌 수가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홀드넘을 나누는 겁니다. 홀드넘 시퀀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얼핏 그래프 보면 인터미디에이트를 둘로 나눠줄 수 있으면 그레이시자 좋잖아, 그렇죠? 그 네, 가진 않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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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상입니다.